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 천리면 고등 그래머라고 써있는 교재, 문법 교재부터 한번 펴볼까요? 자, 초반부터 문법부터 왜 하냐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문부터 할게요. 이렇게 옆에다 놓고 이거는 나중에 할 거니까. 연필이랑 필통 갖고 왔죠? 안 갖고 그 펜? 그러면 펜 빌려줄게요. 현수 근데 차프나 그런 거 쓴 거 아니야, 연필? 다 써요. 다 써요? 그래요. 그걸로 합시다. 자, 우리가 문법 첫 시간부터 나갈 부분은 학생들이 자기는 이 챕터를 좀 잘하는 줄 아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를 잘한다고 착각하지만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문장의 기본 구조 1, 2, 3, 4, 5 형식 이겁니다. 이거를 문법 첫 시간부터 보통 배우죠,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학원에 다녀온 친구들은 문법 교재를 그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4-5번 이상은 다 끝나다 보니까 이런 걸 최소 4-5번은 했단 거야. 그래서 1형식은 SV, 2형식은 SVC, SVO, SVO, SVOC 이것만 딸랑 외우다 보니까 자기는 문장의 형식 다 안다. 이거 이렇게 막 1형식은 뭐고 2형식은 뭐고 막 술술 나오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쩌냐는 거야. 그걸 알아서 어떻게 영어 문장을 말하고 듣고 쓰고 읽고 하냐는 거야. 그런 능력까지 길러야지 이 문장의 기본 구조를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챕터명이 말 그대로 문장의 기본 구조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고 기본 개념이 내게 되지 않는다면, 형성되지 않는다면 영어를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1형식은 SV고 2형식은 뭐고 3형식은 뭐고 외우는 거에서 넘어서서 이거를 활용해서 영어를 잘 읽고 쓰고 듣고 말하고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만들 수 있도록 이것부터 배우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래서 일단 챕터 1 여기 페이지 18 여기 펴볼게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영어를 말하고 듣고 쓰고 읽고를 다 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학습할 부분이 있어. 뭘까요? 쓰고도 제법 중요해요. 쓰고도 제법 중요한 게 맞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고등 수능과 내신에 초점을 맞춰서 영어 학습을 할 겁니다. 쓰고도 제법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읽기. 그렇지. 읽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전반적인 영어 수업은 진행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읽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문장의 형식이 어떻게 중요한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1형식입니다.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자, 주어란 게 뭘까요, 그럼? 주체가 되는. 그런 표현이 주어죠. 맞아요. 문장에서 어떤 행위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대상이 주어입니다. 그러면 행위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대상을 어떻게 불러야 되죠? 어떤 식의 표현으로? 대상? 주어인 행위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대상. 목적, 동사. 그러니까 주어를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그럼? 쉽게 말해서 주어를. 자,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무엇을 한다. 누구누구가 어떻다. 누구누구가 존재한다. 누구누구는 뭐뭐다. 누구누구는 어떠한 상태이다. 그러려면 이 누구누구를 이름지어 부를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문장의 주체인 누구누구를 이름지어 불러야 되기 때문에 주어의 품사는 맞아요. 필연적으로 명사만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장의 주체인 주어를 명사로 부르고 그 다음에 동사를 붙여준 형태가 1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이 1형식은 1형식
SV는 우리말로 S가 위한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희수 내가 필기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필기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해주세요. 알겠죠? 꼭 같이 해주면 좋습니다. 좋아요. 내가 필기한 부분에 같이 해주면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동사라는 건 뭐예요? 이 문장의 주체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주어가 뭘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S가 be 한다 라고 해석해주면 모든 일형식 문장이 다 해석이 됩니다. 자, 이 문장의 기본 구조 5가지 형식이라고 했는데 벌써 하나를 끝낸 거예요. 우리는 영어의 모든 기본 구조 중에 5분의 1을 벌써 끝냈습니다. 이 형식은 S가 be 한다. 그래서 예문 부분에 the sun rises 태양이 뜬다 이런 의미죠. 해가 뜬다. 이거 다 뜻이에요. 그래서 S가 be 한다. 태양이 뜬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자, 근데 이렇게 이형식 문장이 단순히 주어가 되는 명사 달랑 하나, 동사가 되는 동사 표현 달랑 하나 이렇게 2개의 단어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너무 쉽고 영어가 뭐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죠. 그쵸? 태양이 뜬다고 하면은 이게 언제 뜨는지 그런 정보가 이 한 문장 안에 담겨 있지 않죠. 그쵸? 근데 언제 어디서 뜨는지가 궁금할 수가 있잖아. 그쵸? 그래서 한 문장 안에 그런 표현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태양이 매일 아침 뜬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잖아. 그럼 뭐예요? 그쵸 그쵸. In the morning 그런 표현을 덧붙여줄 수 있죠. 뭐 매일 아침 뜬다 그럼 every morning 그쵸. The sun rises every morning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뭐야? 이거는 몇 형식일까요 혹시? 1형식. 여전히 1형식입니다. 왜? 이 every morning은 부사예요. 부사. 그러니까 every morning이라는 표현이 명사로 쓰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부사로 쓰이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의 거의 대부분의 표현들이 똑같은 형태더라도 맥락에 따라서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뭐 부사도 되고 그러니까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다른 품사로 쓰일 수 있고 다른 역할로 쓰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부사로 쓰였는데 그러니까 왜 이런 부사를 1형식 The sun rises라는 문장에 덧붙여준 거냐? 이 태양이 뜬다라고만 표현하면은 이 한 문장이 전달하는 의미와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이에요. 태양이 뜨는데 언제 뜨냐는 거야. 그런 게 궁금할 수 있잖아. 그래서 한 문장 안에 이런 수식을 해주는 수식어를 덧붙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야 1형식은 SV로 이루어져 있다는데 SV 말고 수식어도 붙을 수 있고 뭐야 생각보다 복잡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1형식의 그 핵심 성분 필수 성분이 주어 동사라는 거고 이 필수 성분 외에 여러 수식어 표현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필수 성분 외에 수식어 표현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수 성분만 주어 동사고 얘는 뭐라는 거야? 수식어고 필수 성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얘를 지워줘도 어법상 문제 없이 올바른 이와 같은 한 문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형식은 SV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는 필수 성분만 얘기하고 이 필수 성분 주어 동사로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지만 정보와 의미를 더해주기 위해서 이런 부사와 같은 수식어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수식어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부어. 부어. 부어도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식한다는 게 뭐죠, 근데? 설명. 맞아요. 설명을 좀 더해주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꾸며준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꾸며주긴 뭘 꾸며줘? 뭐 머리를 예쁘게 해줘, 아니면 옷을 입혀줘, 뭐 화장을 시켜줘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언어에서 꾸며준다는 거는
정보와 의미를 덧붙여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수식한다고 하고 그렇게 정보와 의미를 덧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수식어가 되는 거고 이것처럼 매일 아침에 뜬다는 정보와 의미를 every morning이라는 수식어 부사가 해줬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성분 대표적인 것들이 두 가지를 정리하자면 부사, 방금 봤던 every morning과 같은 부사와 전치사구가 있습니다. 전치사구. 자, 우리 전치사구는 어때요? 전치사를 활용한 어떤 어구의 형태인데, 자, 전치사는 어떻게 쓰인다고 했어요? 전치사 뒤에 어떤 성분이 꼭 와야 되는데, 어떤 품사가? 명사. 맞아요. 잘 그래도 배웠군요. 맞아요. 명사인 전치사의 목적어가 꼭 따라와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꼭 와야 돼서 전치사 구의 형태인데 이 전치사 구가 수식어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 역할을 다 해줍니다. 형용사와 부사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줄 수가 있어요. 형용사와 부사 역할. 자, 그러면은 형용사와 부사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전치사고 부사도 수식어입니다. 부사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죠? 뭘 수식해주죠? 그러니까? 동사. 맞아요. 동사. 절 전체도 수식해줄 수 있죠. 지금 보면은 The sun rises every morning. 이 문장에서 every morning이라는 부사는 앞에 절 전체 the sun rises를 수식해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태양이 뜨는데 매일 아침 뜬다라고 절 전체를 every morning이라는 표현이 수식해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형용사를 부사가 수식해줄 수 있고 부사가 다른 부사를 수식해줄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어구 등을 수식을 해줍니다. 이게 부사의 역할이죠. 그래서 희수가 문법 문제를 그간 접했을 때 이 부사하고 같이 묶여서 부사하고 다른 표현하고 다른 품사 표현하고 구분하는 문제를 많이 접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2학년 내신 때도 그렇고 형용사하고 구분하는 것들이 중요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형용사하고 왜 부사를 그렇게 구분하는 게 중요할까요? 형용사도 부사랑 비슷한 수식어의 역할을 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형용사 역시 수식어인데 형용사는 그럼 뭐야? 부사가 동사, 절 전체, 형용사, 부사, 어구 등을 수식한다고 했는데 형용사는 조금 다른 것들을 수식하기 때문에 역할을 구분해서 주의해서 부사하고 형용사를 헷갈리지 않게 잘 써야 된다는 거죠. 형용사를 뭘 수식해주죠? 명사. 맞아요. 명사를 수식해줍니다. 부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형용사 표현이 쓰여야 할지 부사 표현이 쓰여야 할지 그거를 구분을 잘 하는 것도 상당히 영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자, 이게 하면은 1형식이 사실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영어의 문장의 기본 구조라고 했고 그 기본 구조 가운데 5분의 1을 끝냈다고 했는데 우리가 배우게 될 수능과 내신, 고등 영어를 위한 영어를 배울 때 그런 수능형 영어를 기반으로 하는데 수능형 영어 문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표현하고는 좀 달라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은 어때요? 여러 신조어가 존재하고 여러 욕설, 비속어, 완전하지 않은 문장, 얘가 책을 생전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막 말도 안 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한국말로도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쵸?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언어 학습이 잘 안 돼 있고, 언어적으로 발달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 못한 사람들은 말을 잘 못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수능에서 배우는 그런 영어는 그런 영어가 아니죠. 굉장히 형식이 잘 갖춰져 있고 교양 있고 지식 수준이 높고 짜임새 있고 문법이나 이런
이 영어라는 언어의 여러 규칙들을 잘 지키는 그런 영어예요. 그런 영어들은 거의 모든 문장이 1, 2, 3, 4, 5 형식이 5가지 형식을 다 따릅니다. 그래서 희수가 대학을 잘 가기 위해 배우게 될 고등 영어, 수능과 내신을 위한 영어는 1, 2, 3, 4, 5 형식을 다 따른다는 얘기죠. 그렇게 전제에 두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다 따르진 않아요, 솔직히. 다 따르는 그런 문장만 구성된 건 아니지만 거의 다 따른다고 보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냥 다 따릅니다. 그럼 뭐야? 벌써 5분의 1을 끝낸 거예요. 자, 5분의 1을 끝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여기 한 문장 더 있는데 이거 뭐냐면 The accident happened. S가 B 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말로 옮길 때. 그러니까 accident, 그 사고, 그 사건이 happen, 발생하다 이런 의미죠. 그 사건이 발생했다.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디서 발생했다 이런 정보를 보여주고 싶어. 근데 그럼 뭐야? 뭐 서점으로 가는 그 어떤 길목에서 발생했다. 그런 정보를 더해주고 싶다. 그럼 수식어를 덧붙여줄 수 있죠. 수식어는 M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전치사구가 대표적인 수식어라고 했습니다. At the corner of the bookstore 이런 표현을 덧붙여준다고 해봐요. At the 이건 안 써도 돼요. Corner of the bookstore. 자, 이런 뭐야? 이 전치사구 수식어가 붙어갖고 사건이 발생했는데 어디에 발생했는지 그런 정보를 덧붙여주죠. 앞절 전체에. 그쵸? 그래서 전치사구는 형사 역할, 부사 역할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부사 역할에서 사건이 이 서점으로 가는 이 길목에서 발생했다. 이런 표현으로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박스 안에는 SV 문형으로 잘 쓰이는 동사들, 그러니까 일형식으로 쓰이는 동사들을 정리해 준 거죠. 자, 이런 동사들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들입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동사라고 해서 꼭 하나의 이렇게 생긴 표현들이 꼭 일형식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형식에서도 같이 쓸 수 있는 애들이 있고, 뭐 삼형식으로도 쓸 수 있는 애들이 있고, 다양합니다. 동사는, 그러니까 이 영어 표현 아까 뭐라고 했어요? 똑같은 형태, 생긴 알파벳 구성이 똑같은 형태의 표현이더라도 품사가 다르게 쓰일 수 있고, 똑같은 품사더라도 역할이 다를 수 있고, 의미가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사 역시 그래요. 그래서 일형식에서 쓰이는 동사들을 보통 어떤 동사라고 부르죠? 일형식은 지금 뭐예요? 행위를 하는데 어떤 대상에게 한다, 무엇을 한다, 누구누구에 한다 그런 대상을 쓰지 않죠. 그렇죠? 이런 동사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아는데 자동사. 자동사. 맞아요. 그래서 일형식에 쓰이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하고요. 3, 4, 5형식에서 쓰이는 동사는 타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사는 어떤 무엇을 하는지 그 무엇이나 누구누구에 하는지 그 누구누구에게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를 당하는 입장인 그 행위의 대상을 쓰지 않아도 주어를 동사한다 이렇게 해도 의미가 완성이 되는 표현을 자동사라고 해요. 목적어가 필요 없다는 거죠. 목적어 없이 문장이 완성됨 이라고 쓸게요. 반면에 타동사는 그런 거예요. 행위의 대상을 꼭 써줘야 되는 동사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하다. 무엇을 뭐뭐 하다. 이런 동사들. 목적어가 꼭 필요한 동사들입니다.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동사. 수반한다는 게 뒤에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야? 자동사는 1, 2형식에서 쓰이는 동사들을 자동사라고 하고 타동사는 우리 목적어가 있는 3, 4, 5형식 3, 4, 5형식에서 쓰이는 동사들을
타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사들은 대체로 자동사들인데 그 가운데 이 grow는 무엇을 잘하게 하다라는 타동사로도 쓰일 수 있는 그런 동사예요. 이렇게 동사가 여러 형식에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항상 유념하면서 우리는 이 영어 학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희수도 한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이 문장을 읽어주세요. The person부터. The person with the big head appeared at the party. 좋아요. 해석해볼까? 큰 모자를 쓴 사람은 그 파티에 나타났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자, 주어는 여기고 동사는 여기예요. S가 위하다라고 1형식 문장이니까 해석을 해주면 되죠. 여기 있는 이 페이지에 있는 문장들은 다 1형식일 거 아니에요. S가 위하다. 큰 모자를 쓴 그 사람은 나타났다. 근데 나타났는데 어디에 나타났냐는 거야. 그런 정보도 덧붙여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수식어, 동사 수식어라고 뭐 했는데 동사 수식했다, 절 전체 수식했다고 어느 걸 수식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전치사 at과 이 전치사 at의 목적어 the party 형태의 전치사구를 수식어로 썼고 지금 또 뭐예요? 전치사구는 부사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역할도 한다고요? 전치사구는 형용사 역할. 형용사 역할. 희소 왜 안 꼈어요? 저 가방을 바꿔 가자는 내 가방이 그렸어. 그래. 됐어. 다음에 어떨까? 우리 오늘 여기 앉을까? 네. 여기 앉자. 맞다. 야, 나 일요일 날 어떻게 얘기했었지 참. 아이고. 꼭 안경 껴야 될 것 같아요. 눈을 막 이렇게 흐릿하게 힘들게 뜨길래 그러면 여기 필기하기 힘들었겠다. 그쵸? 시험이 몇이야? 그 0.2 정도 되는 거야? 네. 0.2면은 힘들죠. 여기 좀 낫죠? 자, 형용사 역할도 한다고 했어요, 전치사고. 그럼, with the big hat. 이거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식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the person, 사람이라는 의미의 명사를 수식해주죠. 그쵸? 전치사 with이라는 표현이 전치사 구의 형태로 the big hat이라는 전치사 with의 목적어 명사에서 같이 합쳐져서 전치사구로서 the person이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주어. 그래서 큰 모자를 쓴 그 사람은 파티에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이게 1형식이다. 자, 이거 한 문장만 더 볼까요? 희수가 읽고 해석해주세요. The swimming class for children is on every Friday. 그 아이들을 위한 수영 교실은 매주 금요일에 있다. 너무 잘했어요. 자, on every Friday. 여기도 전치사 on하고 그 전치사 on의 목적으로 명사 every Friday가 있는 전치사구예요. 전치사구는 부사 역할과 형용사 역할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수식해주죠. 아이들을 위한 수영 수업이 있는데 언제 열리냐는 거야? 언제 있냐는 거야? 매 금요일마다 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for도 전치사로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전치사 for 플러스 명사 children. 이 전치사구는 앞에 있는 swimming class, 수영 수업을 수식해주는 거죠. 수영 수업인데 누구를 위한 수영 수업이라고요? 아이들을 위한 수영 수업. 그쵸?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서 우리가 SV 이렇게 두 단어 주어 하나 동사 하나로만 구성되면 해석하고 문장을 파악하기가 너무 쉽겠지만 이런 수식어들이 얼마든지 붙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수식어와 그 수식받는 대상을 구분하고 그 관계에 맞게 적절하게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하면은 이런 식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우리 B만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한 2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2분 30초 줄게요.
잘 있나요? 좋아요. 답을 내가 해볼게요. 잘 받았는지. 좋아요. 맞았고. 좋아요. 좋아요. 잘했어요. 답 맞았습니다. 그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거 해주세요. 진짜. 우리 앞으로 숙제도 나갈 건데 숙제도 채점을 직접 다 하고 이렇게 채점까지 다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 질문 있어요? 너무 쉬워갖고 질문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빠르게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은 이 형식 주어 동사 보어 SVC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보어라는 게 추가가 된 건데 보어는 어떤 역할을 하죠? 주어는 수식이에요. 맞아요. 주어를 수식한다고 말해도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어를 수식한다는 게 설명을 덧붙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SVC에서 이 형식에서 이 보어라는 거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주어 보충 설명의 역할. 그러면은 일단 쓰고 여기까지. 품사는 어떤 품사로서 보어가 쓰여서 이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줄까요? 형용사. 맞아요. 형용사. 그렇죠? 주어는 명사니까 당연히 형용사가 주어가 어떠한지, 뭐 주어가 화났어요. She was angry. 뭐 she got angry. 뭐 주어가 기뻐요. She became happy. happy at the news. 뭐 이런 표현.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용사로서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를 표현해 줄 수 있고, 근데 하나의 품사가 더 쓸 수가 있어요. 부사. 부사? 부사는 명사를 수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주어는 명사인데. 그러니까 명사니까 명사로서 이 주어가 뭐다 라는 식으로 보충 설명해 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와 명사 이 두 가지 품사가 보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가 내신 때도 그렇고 뭐 문법 수업을 들으면서 그렇고 이 보어로 쓰인 보어의 역할을 할 자리에 보어니까 어때요? 형용사나 명사를 써야겠죠. 그렇죠? 근데 부사가 들어가면은 어법상 틀리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부사를 써놓고 밑줄을 그어놓고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식의 문제 봤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식의 문제를 굉장히 문법 문제로 자주 내는데 근데 그런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낼 거예요. 왜냐? 여기 보어 자리면은 이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식으로 이 문장을 읽어야 되는데 보어 자리에 부사가 쓰이면 어때요? 얘를 보충 설명 못하니까 부사와는 동사를 수식하거나 다른 성분을 수식하는 역할로 생각해서 부사가 맞는 걸로 이 보어로 쓰이는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인데 그걸 부사로 생각하면은 부사가 맞는 걸로 해석하면은 해석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죠? 문장을 잘못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아니면 부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이걸 구분하는 문제를 우리 문법 문제로 자주 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해석을 해볼게요. Her plan sounds attractive to me. 자, 그녀의 계획, her plan 이게 주어고 sounds 어떻게 들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주어인 그녀의 계획이 어떻게 들리는지를 보어에서